참 세월호 이야기는 저는 참 하기 싫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참혹성, 안타까움 또 이런 부분을 넘어서 또 그것 가지고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나타나는 지나침 또 그것이 정치에 이용이 되고 촛불 시위에도 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세월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권의 미숙함이나 잘못도 있었겠지만은 세월호를 둘러싼 비리구조, 한마디로 부패 커넥션이 세월호를 가라앉게 했다고 보는데, 저도 한여름에 40일 동안을 그런 부패 커넥션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헤치자고 주장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찍혔습니다.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그 뒤부터 세월호라고 말만 들어도 머리끝이 지끈지끈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안 할 수 없어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희한한 것은 박근혜 가라앉고 세월호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부터 그렇게 세월호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더니만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세월호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내 세월호 관련해서 이슈가 되더니 그렇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던 세월호 유가족이나 또 세월호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꾼들, 좌파들, 종북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문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세월호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골이나 지금 세월호를 인양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구속되던 즈음에 세월호가 인양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내부 수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몇 명씩 찾기도 했고 최근에 미수습자들은 이제 포기하고 끝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즉 세월호 6호를 이 세월호의 미수습자 연결식과 장례가 18일 날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그때 방송들 다 봤을 겁니다. 미수습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7일 날 이 세월호 6월 일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일 날 미수습자 연결 장례식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장례식 이후에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이 당시 세월호 수습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본부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 전날 미수습자 가족이 지금 세월호 수색을 하고 있는 배를 올려서 수색을 하고 있는 목포 신항에 쭉 있다가 이제는 떠나겠다 하면서 손을 뗐죠. 그런데 17일 날 손목배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건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더 수색해라. 이렇게 될 거고 18일 날 연결식이 또 연기될 거 아닙니까? 또 수색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연결식을 18일, 19일 연결식과 장례식을 토일을 하고 20일 날 발인하고 난 뒤에 본부장이 김연춘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그 다음 날인 21일 날 화요일 날 선체조사위원회와 그 다음에 이 관련 허다윤 조은아 가족에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손목배가 한 점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22일 날 국가수에 이렇게 검사를 의뢰했고 22일 날 낮 12시쯤에 미수습자 가족이 부본부장에게 우리가 연결식을 하기 전에 이걸 알아놓고 그 연결 발인 절차를 3일 동안 하도록 놔두고는 그 이후에 이야기해줬냐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게 시끄러워지고 난 이후에 해수부 기자단에게 17일 날 뼈 조각이 발견되어서 국가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오후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고 어제 해수부가 1차 진상조사를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실무진은 숨겼고 장관은 상당히 안일하게 처신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의 가장 큰 업무가 세월호 이 미수습자 그 수색인데 거기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3일 뒤에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거고 보고를 받은 장관은 절차에 따라 바로 통보하라고 했지만은 이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날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언론에 공개했는데 장관이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야당 의원 출신이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챙기지 않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폐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해수부가 서둘러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여기에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이 6월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가가 상당히 석연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감식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왜 그 유골이 이 허다윤, 조은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손목뼈라고 이렇게 판단했는지도 의문인 겁니다. 자, 이 허다윤, 조은아 양 유골이 이미 발견된 객실구역에서 끄집어낸 저작물을 싣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주요 유골은 발굴됐고 일부가 이제 추가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참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김 장관도 조치가 안 됐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권이요. 세월호 관련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앞장을 섰고 문 대통령 또한 세월호 광화문 텐트에서 며칠간 단식 농성을 수염을 기르면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탄핵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세월호 부분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세월호 하면 이 정권은 자다가라도 일어나는 정권인데 정권 잡을 때까지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용은 실컷 정치적으로 해먹고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세월호가 좀 귀찮아진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인지 그야말로 지금 처신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세월호 유골 발견 사건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감추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장례식 이후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한 것은 이미 유골이 대부분 수습된 이 허다윤 그리고 이 조은아 양의 것이 확실하다고 그냥 단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백골화된 유골을 완전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수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골이 유실될 수는 있지만은 자기들이 DNA 감식 전문가도 아니면서 미수습자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를 치른 그 두 학생의 유골 일부가 뒤늦게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미수습자 장례 그리고 이런 발인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미수습자들이 힘들어해서 그게 끝난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다. 악의적인 의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흔히 좌파들이 잘 이용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용어로 보자면
고의적인 은폐는 확실한 거죠. 자, 이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지금 감사 조사를 하고 있고 이렇다는데요. 그 실무자 하나를 그렇게 처리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은 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 정책위원장도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야바이 짓을 했다. 은폐 진상을 밝히고 철저한 조사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도 행정적 법적 수단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회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참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정권이 세월호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울거 먹으면서 정치 정점화 시키더니 엉뚱하게 자기들이 자살골을 확실히 내버린 겁니다. 자, 세월호 유가족 중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인물 중에 유민 아빠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정권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그때 문 정권 탄생한 이후에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청와대가 가까운데 오기가 어렵다 했는데요.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런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다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은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된 일도 편의에 따라서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은폐하거나 대충 지시하거나 얼렁뚱땅 넘기는 부분이 몸에 아주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은 홍진호나 JSA 기순병 같은 경우에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분야 외에는 이용해 먹고 버리고 팽개치는 이 정권요. 저는 김영춘 장관은 그만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정권이 세월호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의 어떤 불행한 사건을 정치 쟁점화 시켜서 그걸 울거 먹으면서 끌고 간 결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는 부분에서요. 저는 참 세상에 사필 규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족들 충격적이다. 용서할 수 없다. 수습 당시에 손목병 미수습자 가족이 목포 항구에 있었는데 세월호 선체 바로 옆에 가족이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나왔는데 내일로 예정된 이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미수습자 가족들한테 있는 그대로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선택을요. 그리고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자, 그리고 장관이 사과의 뜻을 이 유가족에게 전하니까 장례식 전에 알려야 했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했고 지금 국회 본관 계단에서 농성을 시작했다는데요. 자, 왜 국회에 가서 하십니까? 유가족분들요. 청와대 앞에서 하시거나 한마디로 해수부에 가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수부가 6월 발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걸 이 나라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유가족이 국회에서 지금 농성을 하니까 경찰은 해산 조치 없이 농성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유가족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요. 세월호의 불행은 특정 정권 때문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권이라도 세월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자, 특정 정권이 야당일 때는 얼마든지 같은 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당이 되어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얼마나 오만해질 수 있고 또 이용이 끝났으니까 그런 문제를 팽개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이
개인의 엄청난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